케어해 주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윤명진 전문가님이 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은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도 입고 오셨네요. 제가 어제 네. 또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입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댓글 이벤트를 열고 있거든요. 댓글로 투자 고민 그리고 상담 많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특별한 티셔츠 전문가님께서 입고 계신 이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기분도 좋으실 테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저와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일장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승의 주역에는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뭐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9%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뭐 S&P 500, 나스닥, 다우 모두 상승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이 1.57% 상승한 게 고무적이었고요. S&P 500이 0.7%, 다우 지수가 0.2% 상승했던 간밤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다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섹터별로 명암은 뚜렷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기술주, 저 왼쪽 초록색 부분을 제외하면은 모두 다른 업종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골고루 강했던 장은 아니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또 간밤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세일즈포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강력한 매출 성장 가이던스 전망을 제시한 데다 엔트로피과의 파트너십까지 한층 강화하면서 AI 시대에도 소프트웨어 섹터가 좀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해줬고요. 원래는 이 전통적인 사스 기업들이 AI가 발달하면서 조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뭐 작년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올 초까지만 네. 하더라도 좀 전반에 깔려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실적을 발표해 주면서 또 한 번 안도감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사이버 보안주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 차트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차트인데요. 간밤 20% 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또 AI 도입 확산이 고객들의 사이버 보안 도구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실적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이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서 모두 월가 예상치를 웃돈 건 물론이고 또 향후 실적 전망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었고 이에 따라서 20% 급등하며 상장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상승폭을 또 기록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국제유가를 살펴볼게요. 다른 국가들이 외교적 중재를 시도하고는 있다곤 하지만 우선 미국 정부 오피셜에 따르면 현재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이 되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2.2% 상승한 배럴당 89달러 후반에 WTI는 1.7% 오른 83달러 중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PPT에는 없지만 또 오늘 밤부터 잭슨홀 미팅이 지금 이미 시작됐나요? 네,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케빈 허시 연준의장의 이 연설이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투자자들의 시선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투자자들은 워시 의장이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호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의 말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 투자자들은 아직 이 케빈 허시 의장이 어떤 방식으로 발언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가 어떤 표현과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1년간 발표되는 모든 경제 지표를 이번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기점으로 좀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준점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님의 네. 프리마켓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프리마켓 말씀드리기 전에 또 네. 오늘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7시 진짜 많이 넘어서는 왔어요. 엄청 네. 많이 내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왔었는데 네. 일단은 뭐 비모닝이다. 네. 지금 다른 네. 것들도 조금 파랗다. 네, 파란 증시도 조금, 비모닝이다. 잠깐 비가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전자는 지금 마이너스 1.5%, 뭐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조금 빠지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조금 강했던 이제 변압기 종목들, 뭐 송전 변압기 종목들 LS 일렉트릭이 오늘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마이너스 1.2%, 효성중공업이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강했던 2차전지 섹터도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내외에서 지금 조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어제 조금 조정을 받았던 이제 화장품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조금 강보합으로 좀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전력망 관련해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또 선포를 네. 이야기를 했고 그런 행정명령 처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9시 50분 정도로 해서 일단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제12차 전기번 관련돼 있는 내용들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보니까는 또 미국에서 또 보안주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나오는 것만 챙겨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패널 분들 나오시는 거 다 챙겨 보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되면 이제 김민석 차장이 네네네. 오셔가지고 이제 미국 그때. 시장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보안 관련주를 이제 한번 언급하셨는데 조금 뭐 잘 되신 것 같아가지고 이번 다음 주 월요일도 한번 기대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차장님 방송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네. 국내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주 뭐 유명한 거 없나요?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걸 팔로우 하다가 너무 안 움직여서 제가 관종에서 다 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 있긴 네, 있다.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디도스 공격도 있었었고 아, 여러 그쵸. 가지 공격 있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그 회사 중에서 또 커버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잘 바로 기억을 안 납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뭐부터 네.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뭐 이제 지수부터 네. 봐야죠. 오늘 또 한 주의 또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그니까요. 이제 주봉이 좀 플러스로 돌아서냐 안 서냐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이제 첫 번째 화면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6,900포인트 정도 나왔었고 저희가 어제 7,000포인트 못 영차 넘었다면서요. 했는데 네 결국 7,000포인트를 못 갔습니다. 근데 네. 6,996이었나요? 네, 어디 네. 그 직전까지 갔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가는구나 있었는데 저희 영차가 좀 네. 힘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럼 더 저희 어제 2번 했으니까 이번에 3번 하면 또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11선 잘 지켜주면서 11선에서 좀 반등을 잘 했다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어제 말씀드렸던 121선 위로 안착하면서 어제는 종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6,900포인트 초반에 일단 얹혀줬고 지금 위에 이제 녹색으로 제가 표시되어 있는 이평선이 60일선입니다. 그래서 60일선을 좀 뚫어 올려야 되는데 그 지금 차트 이제 뭐 왼쪽에 살짝 차트 왼쪽이 아니라 크게 확대한 거 왼쪽 조금 보시면 위에서 이제 음봉 조금 살짝 박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라인도 한번 뚫고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거래대금이 조금 계속 아쉽다. 네, 거래대금이 좀 강력하게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 이제 뭐 어제랑 그제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만은 되게 강도가 강하진 않습니다. 어느 강도는 정도 들어와야 돼요? 뭐 조단위는 충분히 넘게 들어와야죠. 순매수로. 순매도했던 게 앞에서 이제 4조 뭐 3조 8천억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 보니까 그렇죠. 뭐 들어올 때는 보통 2조 3조씩 이렇게 보통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죽은 상태라서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힘을 더 못 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거래 대금 한번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뭐 이번 주에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주봉상으로 양전을 해서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봉은 따로 들고 오진 않았지만 네. 주봉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정도 뭐 6,900포인트 정도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혹시나 이게 음봉으로 덮이거나 주봉에서 이제 5주선 밑에 5주선까지 많이 붙는다면 그러면 6,74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붙는다면은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힘을 잘 내서 보합권에서 조금 마무리만 해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살펴보면은 코스닥은 어제도 상승을 해주면서 잘 마무리를 했고 어제는 외국인이 약 3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평선상으로도 이제 5일선 위로 조금 올려줬고 그리고 10일선 위로도 지금 가격을 올려줬는데 오늘도 이제 어떤 섹터가 한 번 더 갈 수 있을지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수급 쏠림이 조금 생기면서 뭐 제약 바이오나 이런 것들 어제 뭐 금리도 조금 올랐었고요. 뭐 유가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도 있었으니까 뭐 바이오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코스닥도 한번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단에서도 조금 상승 여력이 나타나 준다면은 오늘도 이제 플러스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60일선 짙게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약 850포인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조금 잘 넘겨야 되는데 이제 뭐 지난주 뭐 2주 전 뭐 이렇게 앞에 차트 보시면 계속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860포인트, 87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이제 걸렸던 모습인데 여기서 이 구간을 조금 잘 돌파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조금 더 열릴 수 있으니까 지금 한 850포인트 선에서는 뭐 크게 뭐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 요 정도면 일단은 뭐 올라올 만큼 일단 올라왔다 정도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준다면 다시 이제 횡보하는 이런 이제 기간 조정에서 이제 추세 전환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추우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넘겨드릴게요. 예요? 예. 약간 나름 은근 네. 따뜻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어제 또 전문가님이 네. 그 비비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방송에선 그걸 뿌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좋네요. 귀여워가지고 우리가 되게 저희도 외우기 뿌라고 쉽게. 할까요? 네. 뿌 좋습니다. 앞으로 또 비비유 관련해서 네. 말씀 주실 시간이 있다면 네. 뿌라고 하는 걸로. 예. 뒤에 조금 남아 있긴 한데 네. 예, 거기서 뿌라고 언급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동시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일단 지금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6% 정도 일단 호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6%. 뭐 예전에는 뭐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지고 삼성전자가 좀 지켜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이 매입 소각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잘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2028년 회계연도 관련해서 이제 뭐 매출 성장률을 70%까지 네, 그렇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반도체에 대한 디램에 대한 그런 수주도 뭐 잘 샀다, 반도체를 이미 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LTA 관련돼 있는 계약들이 추후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챙겨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이제 삼성전기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소외를 받았었죠. 네. 예, 강하게 한번 MLCC 관련해서 또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주주 환원 쪽으로 이제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뒷전에 밀리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약보합 정도 호가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오늘은 좀 강보합 그냥 큰 움직임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잠시만요. 네. 현대차도 한 뭐 43만 9천 원 정도쯤을 돌파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앞에서 이제 윗골이 달았던 가격 뭐 47만 원 조금 못 되는 가격인데 이 정도까지 한번 더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 만약에 좀 빠진다라고 하면 이평선상으로는 이제 뭐 최악에는 37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 박스권 한번 잘 유의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마이너스 5% 정도 호가 나오고 있고 삼성생명 그거는 금리 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생명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지금 뭐 예전에 삼성전자 이제 프록시 대체주로서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네. 뭐 지금 조금 많이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조금 빠지는 흐름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금융주들은 오늘 조금 뭐 지수 방어 역할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현대중공업이 지금 플러스 2% 정도 올라가 있고 지금 대미투자 관련해서도 지금 조금 삐그덕 이야기가 조금 노이즈가 생기고 있죠. 네. 미국이 생각하는 거랑 지금 한국이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기사 챙겨 보시면서 추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2분 남겨두고 있는데 네.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는 네. 또 여행을 갑니다. 오, 어디로 네. 가세요? 공주로 갑니다. 공주요? 네. 공주에서 공주가 뭐가 유명하죠? 밤? 밤도 유명하고 그 밤 티셔츠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어디 여행 갈 때마다 네. 티셔츠 입는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네. 티셔츠도 사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바쁘시네요. 이제 김피탕 좋아하십니까?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걸 안 먹었습니까? 네. 그 맛있습니다. 그 한창 유행할 때 예, 있었잖아요. 조금 잡탕 같이 생기긴 했는데 네. 딱 조율이 되게 딱 좋아가지고 맛있는데 김피탕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공주랍니다. 오. 네. 네, 그런 것도 맛있게 있고. 드시고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됩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좀 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공주. 공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박물관 같은 거 가는 것도 좋아하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산 이제 대연동 그 유엔 그 묘지 근처인가 거기 이제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그런 거 잘 전시해놔서 한번 봤었고 네. 보고 나서 그게 막 창덕궁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고 나서 이제 동궁이라는 넷플릭스를 봤었는데 조금 더 몰입도 있게 볼 수 있었고 이번에는 또 가면은 좀 실내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비가 올지 햇볕이 뜨거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근데 다 내내 비 소식 잡혀 있더라고요. 어쨌든 실내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즐거운 여행 네. 하시길 바라면서 네네. 지금 장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삼성전자가 우선 1.32% 하락 출발하며 26만 2,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1.5% 하락하면서 170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SK스퀘어가 약보합 0.84% 정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강보합권이 아니라 2% 갑자기 오르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2%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는 강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6%대 빠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0.32%, 에코프로, BM 각각 2% 가까이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넘게,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모두 좀 약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84%, 0.35% 빠지고 있고 심택이 오늘 3% 넘게 올라주는 모습, 파마리서치도 3% 넘게 오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살펴보면 코스피가 현재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0.95% 하락한 6,84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강보합 0.33% 소폭 오름 840포인트 지켜내고 있고요. 수급은 오늘도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 개인은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203억 원 넘게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팔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거의 반반이네요. 네, 근데 반반인데 일단은 뭐 강보합권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상승으로 체크가 될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삼성 저 바이오로직스 궁금한 게 네네 엔비디아가 간밤 거의 9% 가까이 급등했는데 네. 투톱이 너무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못 갈 수도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못 갔으니까. 네. 그렇게 연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앞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빠진다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3조 원 정도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시설 투자나 이제 폴리펩타이드 인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 상장되지 않던 기업이 이제 IPO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타인 자본을 조금 땡겨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유상증자처럼 네. 이제 주주분들한테 주주분들의 주식 한 주당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주식을 조금 싸게 네. 사게 해줄 테니 이게 좀 투자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기업들처럼 이제 사업 목적으로 아니면 시설 투자 자금 목적으로 조달을 할 경우에는 이 조달받은 자금 가지고 이제 캐파를 증산한다거나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현금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네. 있겠죠.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조금 더 짓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혹시나 운영 목적이거나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돈이 만약에 없으면 월급도 줄 돈이 없다 네. 직원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쪽으로 유상증자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운용 자금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유상증자한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 한번 다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유상증자 소식 나오면 지금 삼바 빠지는 것처럼 네. 대부분 주가가 빠지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빠지면서 반응하지 않나요? 네네. 일단 돈이 없으니까 네.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증자를 하는 거라서 네. 그다음에 증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희석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나옵니다. 보통은.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지금 개장 네. 상황 봤을 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섹터가 있을까요? 긍정적이라고 생각 드는 거는 일단 소부장, 네. 심택 여전히 플러스 3, 4% 올라주고 있고 소부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기판이나 이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관련돼 있는 기업들, 지금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 정도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또 골드만이 커버리지 게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레포트를 못 봤습니다. 오, 네. 저도 그 타 방송사 보고 네네. 알았는데 네네. 효성중공업의 매수 의견을 또 제시했다고. 이번에도 또 레포트 나온 게 있어가지고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지금 변압기 송전 변압기 쪽은 나중에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비 컨티뉴. 네, 오늘은 또 MLCC 쪽도 괜찮네요.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그다음에 LG 이노텍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사막 콘덴서가 삼성전기보다는 탄력이 조금 더 좋죠. 네.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막 콘덴서 가지고 좀 단기 매매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전 쪽도 지금 우리 기술이 VI가 걸려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인터넷이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일단 원전 쪽도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짚어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화장품 기존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이나 이제 조선 이런 쪽이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LG CNS 지금 또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할 게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대부분일 거라서 LG CNS나 네이버 이런 것들도 같이 결제 관련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어서 준비해 주신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네. 이게 두 차례 이렇게 인상한 게 몇 네. 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연속으로 인상한 거는 솔직히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기존에는 이제 계속 인상 쪽으로 시장에서도 예측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사그라드는 분위기였어가지고 조금 지켜보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도 생각했고 그랬지만은 이제 뭐 결단을 바로 내려버리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금통위 위원들이 일단은 6개월 금리 전망을 최고 3.5에서 3.5로 일단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개월 내로 이제 1에서 2회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래 도표 보시면 왼쪽 아래가 이제 2026년 5월달 직전 이제 금통위에서 전망했던 점도표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금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라고 점을 하나씩 찍는 거거든요. 찍는 건데 일단은 6개월 후에 이제 3%로 되겠다라고 찍었던 게 이제 10개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조금 못 미치는 이제 2.75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게 7개, 뭐 3.25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조금 빠르게 6개월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좀 빠르게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은에서도 조금 뭐 선제적으로 올렸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점도표 보시면은 이제 3.25에 이제 10개가 찍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3.50에도 6개가 일단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잡으면은 3.25 정도로 일단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번에는 좀 선제적으로 올린 만큼 조금 시계를 조금 두고 파급 효과를 좀 체크를 하면서 다음 이제 대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를 2.6에서 3.3%로 수정을 했습니다. 5년 만에 일단 최고치이고요. 네. 우리가 경제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총생산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보통 경제학에서 그냥 나오는 그 하나의 방정식입니다. 네. 총생산은 이제 개인들의 가계의 소비,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NX 순수출 이런 걸로 일단은 책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빨간색 박스로 해놨지만은 이제 반도체 수출 호조,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식료품 이런 것들의 수출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NX가 조금 많이 올라가서 총생산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도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한은 총재가 이제 환율이 아직도 높다, 워낙 좀 더 강해져야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맞는 말이라고 저도 뭐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나중에 환율이 원화가 조금 더 강해지게 되면 이제 1달러를 이제 우리가 얼마를 주고 지불을 해서 1달러로 살까 했을 때 원화가 강해지면은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이제 수출 총액에서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원화가 너무 약해서 달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관광을 조금 쉽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것들도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엔화가 되게 약세일 때는 우리가 일본 여행도 되게 자주 가고 했었는데 뭐 어느 순간 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빠지긴 했지만 네. 올라갔을 때는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도 적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 가치가 거의 뭐 네, 거의 뭐 그냥 일본 여행 가라 수준으로 그쵸. 많이 네. 떨어졌더라고요. 좋습니다. 일본에 놀러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 놀러 가는 것보다 좀 싸게 먹힐 수도 있어가지고. 아, 부산으로 그 네. 오이대 하라고 해야죠. 네, 부산 좋습니다. 외국인한테 네. 완전 요즘 네, 핫 플레이스잖아요. 네. 제주도보다 부산을 맞아요. 택할 정도로. 부산이 왜 핫할까? 저도 이제 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후 방송 보니까 네. 어제 이제 패널분하고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이야기를 하던데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다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동남아를 가든 뭐 다른 뭐 지중해 이런 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해외여행 잘 안 가서 잘 안 가봤지만 그런 데는 이제 바다가 만약 쭉 펼쳐지면은 그냥 뭐 식당가들 조금 있고 뭐 펍이나 이제 뭐 그런 데들 네. 조금 있는 게 다잖아요. 네. 근데 우리 광안리랑 네. 해운대는 네. 해운대는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운동하고 약간 양반 같은 느낌이면 네. 광안리는 그냥 광안리 바다 자체가 그냥 파티장인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드론 쇼도 하고 밤에 이제 솔직히 밤 되면 바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광안대교가 너무 이쁘게 잘 있다 그쵸. 보니까 야경도 너무 좋고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제 그 네, 정일영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 좀 네네. 핫하신데 네, 완전 그분 T이신 분. 네. 버스킹 오셨어요, 아, 광안리에. 진짜요? 네. 어, 그래서 선배랑 네. 동기랑 구경 갔거든요. 네네. 오, 사람 많더라고요. 평일인데도. 광안리로 오십시오. 네. 네, 외국인분들. 잠깐 네, 사답으로 빠진 김에 네. 질문 하나만 받고 네네. 갈게요. 제홍킴님께서 네네. 미이란 전쟁 아직 ING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네, 다음 주 맞습니다. 전망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다음 주는 일단 큰 뭐 내용은 많진 않습니다. 네. 다음 주는 내용이 크게 많진 않아서 일단은 이제 매크로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일단은 시장이 지금 보면 엔비디아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제 이쪽은 크게 반응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조금 더 투자가 우리나라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극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눌려 있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도 나중에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미국과 이란 네네 중동은 사실 네. 끝나지 않을까요? 뭐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오만 쪽에서도 이제 그 해상 운임 관련해서 돈을 좀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네. 나오니까 미국은 그런 게 싫거든요. 싫은 상황이고 뭐 미국과 이란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다시 조금 더 강경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뭐 전략 핵 무기를 써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국제 정세가 조금은 뭐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네. 아, 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는 네. 지정 확정 리스크는 약간 달고 살아야 되는 숙명인가 봐요. 네, 이번에 마지막이겠죠. 마지막이니까. 그쵸? 또 막 네. 삼선하시지 않겠죠? 막 법 그러면 개정에서. 그런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리차드님께서도 포스코 퓨처엔 보유해야 네. 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네네. 얘기는 저희가 조금 후에 2차 전지 얘기하면서 네. 함께 좀 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 네. 빠르게 갈게요. 예.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환율 쪽으로 넘어오면 보통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게 되면은 달러를 많이 벌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원화로 바꿔야겠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기업들을 보고 달러 들고 있지 말고 원화로 바꿔라고 계속 압박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때문에 원화 수요가 증대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원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거죠? 아 내려가는 거, 네. 네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정기본 관련돼서 원전 쪽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투에서 나왔던 레포트를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봤고 일단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이 이제 이틀 전에 발표가 됐는데 총 2040년까지는 220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태양광이 이제 들어가는 게 2040년도에는 155.3기가와트, 그러니까 기존보다 78기가와트 정도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풍력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 요거는 일단은 깔고 가겠습니다. 그럼 저 2040년 220기가와트에서 태양광이 155.3기가와트로 네네. 차지한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되게 큰 포션을 네. 차지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해가 안 뜨면 어떡하나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원전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골자고요. 네. 일단은 8월 20일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월 20일 날에 전력 수요 재전 망치에 따르면은 2040년 최대 전력은 이제 158.4기가와트 정도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11차 전기보험과 동일한 이제 22% 설비 예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2040년도에 이제 실제 필요한 시료 공급 능력은 193.2기가와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맞춰야 되냐? 그리고 이제 2040년도가 되면 이제 퇴출될 석탄 발전이 21.8기가와트가 되는데 이거를 제외했을 때는 추가적인 전력 공급망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감소분을 이제 재생에너지 설비 220기가와트 확대에 따른 실효 용량 증가분이 12기가와트고 그다음에 이제 ESS 구축에 따른 실효 용량 증가분으로 일부 보완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석탄이 이제 퇴출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LNG 발전 설비로 이제 25기가와트 정도 추가를 이제 가정할 경우에는 5.6기가와트 정도가 빕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형 원전 APR 14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형 원전 이제 4기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자 한번 보시면 결국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제 배터리 ESS를 적극 확대하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의 상당 부분을 이제 없어지는 석탄 발전을 액화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더라도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골자고 그래서 12차 전기본에서는 신규 대형 원전을 최소한 2기에서 네. 6기 정도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에 태양광을 말씀드릴 때 그럼 원전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원전 이제 만약 건설을 한다고 치더라도 2030년 후반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얘네들은 2040년도를 기준으로 맞춘 거라서 충분히 이제 가시성이 있는 내용이고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거리가 좀 멀리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좀 먼 거리에 있는 네. 뭐 이벤트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부터 이제 차곡차곡 이제 이어져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이면은 제가 이제 40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40살이 넘을 것 같고 저도 앞자리가 2040년이면은 바뀝니다. 제가 이제 50살이 넘을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이제 타픽으로 꼽냐에 대한 내용이고 네. 저번에 제가 가져왔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 네. BHI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얘네들도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에 대해서 일단 적어놨습니다. 우선 대형 이제 우리가 2기에서 6기 정도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예측을 하는데 중간 값으로 우리가 4기를 추가 반영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 신규 수준은 약 8조 원, 그다음에 한전기술 신규 수준은 약 1.3조 원 정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 이외에도 이제 해외, 뭐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체코, 중동, 뭐 아시아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수출 증가가 조금 더 예상이 되고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노형 밸류체인에 편입되는 것도 지금 하나의 또 재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미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설계 능력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뭐 건설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지금 최신형으로 만들려면 우리나라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건설의 진심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한국의 원전 밸류체인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반도체는 조금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기관이든 외국인은 지금 조금 매도로 대응하지만 기관들 다 물려 있습니다. 개인만 물린 게 아니고 기관도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저렇게 큰 천 몇백 조 정도 되는 규모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땡기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관들도 물려 있다 보니까 이거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다른 섹터들을 잡아야 됩니다. 걔네들도. 그래서 앞에서 올렸던 게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었고 지금 수급 빈자리가 계속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원전 그다음에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드린 이제 2차 전지 네. 이런 것들의 수급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려가면서 이제 본전 오면 이제 파는 물량들 잡아 먹으면서 쉽게 좀 적은 금액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섹터들 위주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면 이제 2차 전지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일단 주요 일정을 이제 어제 가져왔던 내용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어제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전력망에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중국 장비 퇴출 초강수를 뒀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미국이 이제 대규모 전력망에 사용되는 일부 외국산 장비의 구매나 수입, 이전, 그다음에 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장비가 이제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경제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변압기랑 이제 대형 발전기, 그다음에 ESS, 뭐 인버터, 고압 차단기 등 이제 규제 대상이 생각보다 폭넓게 이번에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또 중요한 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예, 이미 이제 기설치되어 있는 장비들도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거래 금지를 하거나 교체, 철거 같은 것들이 이제 행정명령으로 이제 가능하게 바뀌었다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 이제 중국산 장비를 겨냥한 조치이긴 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지난해에 이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통신 장치가 발견되면서 이제 안보 우려가 조금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나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첨단 제조 확대를 이제 미국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제 전력망의 이제 보안이 조금 더 강화될 거고,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여타 국가로 조금 전이가 될 거다. 예.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별로 타격이 없죠.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혜죠. 예. 중국 가라.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삼성 SDI랑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뭐 SK온 이런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 정부에서 저희가 일정을 받지만 정부에서 ESS 관련한 이제 3차전 뭐 임박했다. 1조 원 규모의 이제 수주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일정에서 보면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제3차 ESS 중앙 계약 시장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LG 엔솔, 뭐 삼성 SDI, SK온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할 거고, 네. 얘네들이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일단은 돈을 못 벌고 있었습니다. 네, 돈을 못 벌고 있었고, 뭐 EV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전기차 캐즘도 있었지만은 워낙 이제 중국 쪽에다가 이제 MS를 너무 많이 뺏긴 상황이었고, 뭐 삼성 SDI도 이제 예전에 저 유럽 이제 동유럽 쪽에 헝가리 쪽에다가 이제 공장 증설하면서 이제 유럽 쪽 진출을 했었지만은 현지에서 생산을 했어도 중국한테 밀렸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다 밀려버렸거든요. 네. 워낙 싸게 만들어서 수출을 했는데도 중국산께 이제 먹혀드는 그런 시장이었다 보니까 유럽에서 조금 망했고, 결국에 뭐 다른데 이제 뭐 프랜차이즈를 넓혔는데 망하고 하다가 이번에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뭐 수주 총력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래서 ESS 향 상승 모멘텀에 대한 최선호주, 뭐 최대 수혜주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최대 수혜주에 포스코 퓨처엠은 없을까요? 포스코 퓨처엠도 있습니다. 포스코 있습니다. 퓨처엠도 있을 거고, 네. 일단은 이제 양극재나 이런 쪽 밸류 체인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보는 거는 이제 뭐 전지박 관련돼 있는 것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들, 뭐 상신 EDP도 있었었고, 뒤에서는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한번 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통 이제 양극재가 이제 배터리 소재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일 비싸거든요, 양극재가.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좋고 에코프로비엠도 좋고 뭐 LNF도 좋고 다 좋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 그냥 바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이 HTS가 느립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배터리 쪽을 잘 네. 모르니까 네네.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포스코 퓨처엠이 뭐 양극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면 앞서 말씀 주셨던 뭐였죠? 그 기업 전지박들, 명을 까먹었습니다. 상신 네, EDP나 전지박들. 네네. 이건 뭔 차인가요? 양극재는 소재입니다. 네. 소재고 이제
건전지가 플러스 우리 그냥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핸드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건전지 다 예. 똑같습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넣습니다. 이제 양극재를 네. 넣고 음극재를 넣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섞이면 안 되니까 안에 이제 분리막을 깝니다. 근데 얘네들을 잘 포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포장하는 그 박들 뭐 SKC 같은 이제 동박 같은 아. 그런 것들이 예전에 좀 이야기가 많았었죠. 네. 그런 것들로 계속 뱅글뱅글 네. 감습니다. 코일처럼 이렇게 아, 감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야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일단은 전지라고 보시면 되고 네. 2차 전지는 그냥 한 번 더 쓸 수 있는 우리가 일회용 건전지 같은 경우는 그 1차 전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쓰면 한번 쓰고 버리는 버려야죠. 거고. 근데 2차적으로 이제 가동이 가능한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를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 퓨처엠 차트가 떴는데 네. 지금 일단은 저항선이 좀 걸리는 가격 부분까지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네. 워낙 앞에서 조금 크게 하락을 했었고 7월 달에도 하락을 했고 이제 5월 달에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이제 워낙 수급 수급이 쏠림이 쏠리니까. 너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 영향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보다는 워낙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빠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 산업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건 일단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얘네들 실적이 안 좋은 거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ESS라든지 아니면 BBU라든지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2차 전지가 앞에 상승 랠리를 펼쳤을 때는 어땠냐면 지금 보통 내연 기관차들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때 휘발유 뭐 디젤로 가는 차들밖에 없었는데 그때 저도 2차 전지를 투자하면서 저도 생각했던 게 내 눈앞에서 움직이는 저 차량들이 전부 다 2차 전지로 전기차로 다 바뀐다면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이 2차 전지로 바뀐다면으로 깔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더 많은 멀티플을 매길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향후에 이런 수익이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도 공격적으로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투자를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전부 다 깡통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M도 빠져나가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삼성 SDI가 이제 미국의 ESS 향으로 진출을 하려고 거기서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베이스는 일단 2차 전지 섹터는 돈은 지금 제대로 벌고 있지 못하다. 근데 앞으로 벌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년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디램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기저 효과가 작용을 했고 제가 이번 달 초에 말씀드렸던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기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힘이 예전보다는 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볼 만한 섹터가 기저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섹터가 2차 전지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얘네들은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냥 적자로 살았던 애들입니다. 마이너스 100억이었던 게 마이너스 20억이 되고 마이너스 적자를 10억이 되고 줄이는. 네. 그렇게만 되는 것만 해도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까지 지금 이르렀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중국 CATL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튬 광산을 계속 채굴 하는 것도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채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생산 중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뭐 탄산 리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2차 전지를 한번 눈여겨 볼 만하고 해외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이제 ESS에 대한 성장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국내도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다음에 현대차도 AI 데이터 센터 짓고, 뭐 SK도 짓고 다 짓거든요. 네이버도 짓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있을 만한 수혜들 곁다리로 이제 딸려 들어오는 것들이죠. 우리가 뭐 통닭 많이 팔면은 당연히 콜라도 많이 팔겠죠.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이제 들어온 ESS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다시 이제 실적을 조금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전부 다 실적 전망치로 아마 흘러갈 텐데 일단 기대감으로 일단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만 4천 원 가격을 잘 뚫어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가격이 지금 19만 5천 원, 6천 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라인을 조금 잘 뚫고 매물대를 잘 소화해줘야지 다시 위로 조금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또 25만 원 선에서 또 걸리겠죠.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에 사셨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일단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쉬면서 천천히 만약에 올라간다면 2차 전지든 뭐 에너지 섹터든 그다음에 뭐 변압기 쪽이든 원전이든 언제든지 볼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또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뭐 주구장창 올라가는 건 없으니까 예, 네.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드디어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큰일 났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이 되게 좋은 내용인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SK증권에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레포트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 인프라, BBU랑 네. 그다음에 ESS 관련돼 있는 이제 전송 인프라 이런 것들에 이제 필요한 박 회사다. 예, 그 싸는 박 회사다. 포일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차트 먼저 들고 왔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양 밑에서는 38,000원, 위에서는 뭐 42,000원 사이에서는 조금 매물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장기 편성 잘 뚫고 올라가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제 2차 전지 섹터 강한 상승 나왔지만은 좀 덜 오른 종목 찾다 보니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전지박이 있습니다. 전지박이랑 그 다음에 이제 회로박 쪽이 있는데 뭐 지루박 이런 거 아니고 전지박 포일입니다. 네. 전지에다가 감싸는 전지박이고 이제 적용되는 거는 이제 EV 전기차랑 이제 ESS 그다음에 배터리 백업 장치인 뿌 여기에 세 가지 일단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배터리 백업 장치랑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북미 수요 증가가 이제 제일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은 양극재를 감싸는 회사였잖아요. 얘는 음극재를 감싸는 회사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두 개 다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한번 들고 와봤고 그다음에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배터리 출력이 이제 높아야 되고 이제 밀도도 점점 높아집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지 에너지를 잘 모을 수 있고 출력도 그만큼 좋아지니까 이쪽으로 할수록 이제 얇으면서도 강도 뭐 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당연히 얇아야겠죠. 그 얇아야 되기 때문에 또 늘어나는 성질도 되게 좋아야 돼서 이런 하이엔드급 동박의 중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EV도 있고 이제 ESS, 이제 BBU 이런 것들까지 해서 수요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이제 고객사는 삼성 SDI, 그다음 파나소닉이나 이제 테슬라, LG 엔솔 이렇게 쭉 있고요. 네. 삼성 SDI가 전지박의 이제 최대 고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 쪽에 이제 모멘텀으로 보시면은 이제 삼성 SDI가 가장 크다고 했죠. 네. 삼성 SDI가 이제 북미의 이제 ESS용 배터리 이제 전지박 공급을 삼성 SDI 향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뭐 GM과 설립했던 그 조인트 벤처를 이제 인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배터리 백업 장치 모멘텀 한번 보시면 어제 이제 내용 말씀드렸던 건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도 어차피 양극이랑 음극 전부 다 똑같이 있으니까 삼성 SDI가 북미에서는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배터리 백업 장치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삼성 SDI랑 이제 파나소닉이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쪽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약 50%가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급을 하면은 그만큼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빠르게 가고 있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다음은 이제 회로박인데 이거는 인쇄 회로 기판 우리가 PCB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PCB 쪽에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도 이제 회로박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적용처는 이제 AI 서버,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이 될 거고 이제 세 번째 꼭지 보시면 이제 두산전자,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두산전자양 이제 AI 가속기들 이제 뭐 GPU, CPU 이제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스위치 라우터 껐다 켰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전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장 쪽에서도 자동차 이제 전자장비 쪽에서도 GM향으로 이제 PCB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좀 나갈 수가 있다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랩을 네. 하셨어요. 아이고요.
근데 네. 죄송하게도 네.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저희가 댓글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네. 관련해서 전망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또 전문가님께서 네. 그 뭐라 하죠? 그 라이선스 때문에 매수 매도 이런 추천 의견을 못 드리니까 네. 좀 기술적 분석이나 혹은 네. 이슈로 네,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제가 이게 떴습니다. 차트가 일단 나오긴 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우리가 그 MLB라고 하죠. 그 멀티레이어 보드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네. HBM이랑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제 뭐 처음에 HBM 관련으로 올라갈 때 뭐 한미 반도체 필두로 해서 네. 같이 올라갔던 이제 기판 회사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기판 가격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추세긴 한데 지금 최근에 빠졌던 거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영향이 너무 컸어요. 5월 달부터 다 똑같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 차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종인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차트가 5월 달부터 다 빠지거든요. 네. 전부 다 이제 돈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얘네들 거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다 옮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하고 있는 거 아무 이상 없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측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지만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 뭐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따로 이제 곁다리로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나 섹터들을 조금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도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한 10만 7천 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앞에서 저항선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어가지고 돌파를 한 모습이고 지금은 11만 2,8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더 조금 더 위로 본다고 하면은 129만 원 정도 129만 원, 12만 9천 원. 네. 네. 13만 원 언저리에서 한번 저항이 나올 수가 있다.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해서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은 밑에서는 약 11만 원, 위에서는 13만 원 수준에서 박스권 만들어지는 거 안에서 뭐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만 챙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 오늘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셨네요. 네. 아 처음에 금요일에- 저희가 너무 놀아가지고 뒤에 좀 빡센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라 네. 금요일인데 불태우셨어요. 네. 마지막을 한 주의 마지막을. 한 주의 마지막을. 물론 저는 이제 업무가 네. 종료되지만 네.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화장품도 좋네. 네. 화장품도 오늘 화장품 잘 가고 있나요? 네, 화장품이 조금 오늘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약간 지금 오르는 섹터가 화장품 쪽. 네, 화장품 쪽이 조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MLCC 쪽 사마 콘덴서도 지금 6% 정도 올라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는 좀 쉬어가는 흐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대부분 다 이제 어제 강하게 올랐던 건 좀 네.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올라온다. 뭐 제약바이오는 이제 뭐 코스피 상장돼 있는 대형주들 제외하고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삼바가 저거 유상증자 이슈도 있으니까 좀 쉬어간다 치면은 나머지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ABL, 리가캠 이런 것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 내외에서만 움직여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 한마디. 예. 이제 척척 알아서 네, 해주시네요. 오늘 장 한마디. 저 아까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주봉상으로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네, 플러스 양전에서 끝나주길 바라면서 양전 하면은 제가 영 할 테니까 차 하고 네. 영 하고 오늘은 3번 합시다. 3번 해야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양전 오늘 주봉상 양전으로 갑시다. 예. 영, 차, 영, 차, 영. 차.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목소리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 네. 전문가님께서 대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좀 주말 사이 컨디션을 회복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하나의 경제연구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